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감시 대상에 편입했습니다. 뉴욕시가 사무실 공실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렌트 계약에 브로커피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객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워싱턴 DC 인근 대통령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새 정상은 위기 시 상호 협의 및 정보 공유 등을 약속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이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상호 협의하기로 공약했다며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위협의 원인이 뭐든 간에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영내 위기 상황 또는 우리 중 한 국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정할 한라인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는 3자 방위 협력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연례 다자간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적 협력을 확대한다며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출범을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 개최를 포함한 고위급 협의 정례화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다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새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오늘 회의를 통해 3자 협력 강화 및 의제를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공동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위협 공조를 다룬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백악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보도된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의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꺼이 앉아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정은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다른 측면에서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그 지역에 우리가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만약 그래야 한다면 미래에 확실히 다시 그렇게 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정상 간의 만남을 언제 북한에 제안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등 재임 기간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대좌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라 랩 후퍼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전략국장도 전날 한 싱크탱크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초대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군인 트래비스 킹 이병이 한 달 전 월북한 이후 이런 노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감시 대상에 편입했습니다.
지난해 크게 확산했던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종인데 지난달 전 세계 신규 감염 사례는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감시 대상으로 분류한 10개 이상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BA.2.86를 추가했습니다. WHO는 이 바이러스가 지난해 BA.1과 함께 가장 많이 확산했던 오미크론 변이종인 BA.2의 하위 변이로 보고 있습니다. BA.2.86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덴마크, 미국에서만 보고됐습니다. WHO는 새 변이가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신중히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BA.2.86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WHO에 지속해서 보고하고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 세계에서는 140만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와 2,300여 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직전 4주간과 비교할 때 신규 감염 사례는 63% 늘고 사망자는 56%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WHO는 각국으로부터 보고된 데이터가 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회원국 가운데 11%만이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중환자실 입원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며 각국이 사망률 및 감염자 데이터 등을 계속 보고하고 백신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줄지 않는 사무실 공실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맨하튼의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단의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어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도시계획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현재 신규 주택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맨하튼 타임스퀘어 남쪽의 미드타운 일대에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사무실 공실 문제와 뉴욕시 주택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방안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계획이 실행될 경우 맨하튼 도심에 주택 2만 가구가 신규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두 방안 모두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쯤에야 계획안의 실행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뉴욕을 포함한 미 전역의 대도시들은 사무실 공실 확대 문제가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다만 두 방안 모두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쯤에야 계획안의 실행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뉴욕을 포함한 미 전역의 대도시들은 사무실 공실 확대 문제가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통계회사 코스타그룹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 전역에서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비어있는 사무실의 비율은 12.9%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입니다. 뉴욕시에서 렌트 계약을 할 때는 세입자가 브로커 피를 내는 게 관행인데요. 시의회에서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 5세 뉴욕시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내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 25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는 과반가량의 지지를 확보한 셈입니다. 치 5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랜드로드가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랜드로드가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주거용 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뷰잉 약속을 잡거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달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오세시 의원은 뉴욕시의 현재 중개 수수료 기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측정 서비스가 필요해 관련 인력을 고용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적용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랜드로드와 부동산 중개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랜드로드가 무조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게 된다면 결국 이 요금이 렌트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객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자료로 쓸 예정이라는 방침입니다. 최근 대한항공이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해 휴대 수화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시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측정은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국내선은 김포공항에서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각각 진행됩니다. 대한항공 측은 익명으로 수집한 측정 데이터는 안전 운항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고 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탑승 시 안내 직원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6년 제정된 항공기 중량 및 평행관리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 또는 필요에 따라 승객 및 수화물, 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 등의 표준 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산출하고 항공기 무게 및 중량 배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5조 2항에 따라 승객 중량 측정 시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해서 체중계의 측정값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로 유지돼야 하고 측정된 모든 승객의 중량 데이터는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 1월에는 한국의 티웨이 항공이,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승객 체중 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도 지난 5월 30일부터 5주에 걸쳐 전체 탑승객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에 한해 체중을 측정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운항 안전을 위해 기내 탑재되는 모든 것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고 항공 당국에 따른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미국인들은 보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오피오이드와 펜타닐을 지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만이, 총기 위협은 3위에 올랐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의 전국 1,1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6%가 마약이 최대 위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미국 보건에 대한 최대 위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약류 약물인 오피오이드와 펜타닐을 꼽은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비만이 23%, 총기 접근은 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암이 11%, 도로교통, 운전, 흡연 및 담배 제품이 3%, 코로나19, 알코올 남용은 2%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5월 실시한 조사에서 1위였던 총기 문제를 제치고 오피오이드와 펜타닐이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진 겁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조사 때의 62%에 비해선 다소 낮아진 수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건강과 웰빙에 주는 리스크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69%에 달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종일 또는 때때로 착용한다고 대답한 사람 비율은 15%로 지난 6개월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입소스의 멜로리 네월 부사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진드기나 모기에 물린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근해 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힐러리가 멕시코 연안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등급인 카테고리 4로 격상됐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와 남서부 일부 지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 주 초까지는 해당 지역에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아메리카 대륙 근해 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힐러리의 지속적인 풍속이 시간당 220km에 근접했고 두 번째로 강력한 등급인 카테고리 4로 강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열대성 폭풍 후에 멕시코 쪽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는 오늘 오후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주말에 캘리포니아주 등 남서부 지역에는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20일 안에는 멕시코 반도 가운데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계속해 남아 북진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남부로 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같은 허리케인이라도 중부 대서양에서 발생해 멕시코만으로 서진하거나 북부 대서양으로 북진하는 허리케인 대부분은 미 남부나 동부에 상륙해 큰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중미 연안의 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상륙하는 경우는 1939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도착할 때는 더 이상 허리케인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월요일인 21일까지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과 커네티컷주 보건당국은 최근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1명, 커네티컷에서 2명이 해당 세균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는 생굴을 섭취하거나 바다 수영을 통해 감염되는 균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감염자 5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생존하더라도 대부분 사지를 절단해야 합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뉴욕주 보건국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해산물 제공업체 및 뉴욕 주민들은 비브리오증 감염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간에 문제가 있는 주민들은 굴보다는 새우 섭취를 권장하고 상처가 난 상태에서는 바다 수영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정부기관이 소유한 공용 폰과 스마트 기기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뉴욕시는 지역과 당파를 가리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조상이 된 틱톡의 보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틱톡이 뉴욕시의 기술 네트워크에 보안 위협을 가했다는 뉴욕시의 사이버 사령부의 결론에 따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뉴욕시 소속의 정부기관은 30일 이내에 공용폰에서 틱톡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번 금지 조치로 뉴욕시는 연방정부와 연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소유한 기기를 넘어서 틱톡에 대한 민간 차원의 광범위한 금지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다음 달 16일부터 산업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임대 및 판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올 한 해 154건의 전기 자전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 모빌리티 기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과열 문제가 지속되자 산업안전 미인증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지난 3월 시의회를 통과했고 다음 달부터 발효됩니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공인된 안전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를 판매 대여하는 온 오프라인 업체는 위반 사항이 통지되고 미인증 기기 유형별로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다음 달 7일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한국국세청, 퀸즈 한인회, 대뉴욕 직능단체 협의회 공동주관으로 마련되는 설명회에는 한국국세청 전문가와 미국 조세 전문 변호사가 참석해 한국 양도소득세, 한국 상속 및 증여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과 한국 주택임대소득세, 미국 세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 세무 상담도 진행합니다. 설명회 참석자들에게는 뉴욕 총영사관과 한국국세청이 공동 발간한 2023년판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 상식 책자가 배포되고 설명회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